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제 요즘 집값이 과연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야, 뭐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전고점을 넘어서 대세 상승의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또 리포트들이 2025년, 2016년에는 확실히 전고점 넘을 거다. 그런 발표도 많이 나왔었죠.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있고. 근데 한편에서는 또 집값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건지 떨어지고 있는 건지 제가 재밌는 기사를 찾았어요. 엊그제 나온 기사네요. 자, 밴쿠버에 투도어 스타일. 그래서 이게 트루도 스타일도 아니고 투도어 스타일도 아니고 발음이 좀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8년 동안 그 소유를 했었는데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투도어 스타일은 요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쪽이 약간 이렇게 대칭되는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문이 있고 이게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세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집을 반으로 딱 쪼개봤을 때 양쪽이 약간 대칭되는 스타일을 뭐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이걸 약간 저렇게 투도어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밴쿠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쇼네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가장 밴쿠버에서 가장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는 강남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곳이죠. 2016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부터 8년이 지났는데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위치가 어디냐면 위치가 너무 좋아요. 세상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쇼네스 지역에 여기 1등 학교들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이 밴쿠버에서 BC주에서 전체에서 막 1등, 2등, 3등 하는 학교들 그리고 유대인 거주 지역들 그리고 또 스카이 트레인도 또 지나가죠. 역도 뭐 멀지 않죠. 공원도 많죠. 그리고 바닷가도 가깝고 일자리 가정은 다운타운도 가깝고 또 UBC도 뭐 대학이긴 하지만 뭐 어떤 되게 좋은 여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많은 것을 좋은 걸 갖춤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대요. 결국은 이제 595만 불에 팔렸어요. 60억이라고 얘기할게요. 60억이 팔렸는데 근데 지난 3월 달에 65억 정도의 리스팅이 됐대요. 65억에 리스팅이 됐는데 60억이 안 되게 팔렸죠. 그래서 무려 이제 뭐 5억 이상이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막 60억 주고 산 사람이 뭐 좀 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인지 궁금하긴 해 개인적으로는. 근데 2016년 그러니까 8년 전인 거잖아요. 8년 전에 630만 불 그러니까 63억에 팔린 집인데 8년 전에 산 집이 가격이 오르지를 못할 망정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8년 전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건 이제 밴쿠버 이제 그 부동산 사이트에서 찾은 자료예요. 2016년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2016년은 밴쿠버에서 어떻게 보면 집값이 또 가장 쌌던 시기인 거예요. 뭐 올라갔다가 빅드랍이 됐네요. 그래서 1억 이상 막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산 집이 물론 이건 이제 평균이니까 저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밴쿠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굉장히 쌌던 집인데 8년이나 지났는데 가격이 뭐 사실상 이게 뭡니까 거의 더블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지금 더블 친 상황인 건데 평균적으로는 오히려 세상에 거의 6억 가까이 뭐 5억 3천 가까이 떨어진 가격에 팔았대요. 저도 좀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죠? 집도 너무 좋아요. 내부도 뭐 저는 낡은 집인가 싶었는데 낡은 집도 아니고 뭐 리모델링도 한 것 같죠? 최근에 그죠? 한 것 같고 그 뭐 홈티어러도 있어요. 홈티어러 시스템도 있고 조명도 지금 엄청 예쁘게 잘 해놨고 바닥도 그 칙칙한 그런 그런 것도 아니고 되게 예쁜 카펫이고 그죠? 여러 가지 뭐 이런 이 바닥도 오래된 것도 아니고 뭐 정말 업그레이드 싹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격이 싸게 팔렸을까? 그 저는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뭐 기사 난 걸로 보고 이제 이 사람도 저 기자도 이제 그 팔린 가격 다 리스팅 나오니까 그걸 확인하고 이제 올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왜 가격이 떨어졌을까? 그래서 도대체 이런 거 보면 집값이 정말 떨어진 거 같잖아요. 그죠? 집값이 많이 떨어지겠구나, 큰일 났구나. 특히 또 가장 잘 사는 밴쿠버 지역인데 어떨까? 큰일 났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근데 어쨌든 밴쿠버 평균 가격은 우리가 2022년 2월 참 기억하기 쉽죠. 2022년 2월에 밴쿠버에서 피크를 쳤습니다. 사실상 피크를 쳤고 가격 그 사이에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와서 여기는 이 그레이트 밴쿠버 리얼터스 그러니까 밴쿠버 협회예요. 근데 거기는 이미 고점을 평균적으로는 넘어섰네요. 그죠? 물론 아주 개개인의 스페시픽한 증거를 갖고 와서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뭐 그것도 맞죠, 당연히. 근데 찾아보면 옳은 것도 많을 거예요. 그죠? 평균은 그래서 고점을 가까이 갔거나 이미 넘어섰다. 그래프상으로는 이미 넘어섰어요. 그죠? 올 봄에 넘어섰네. 자, 그럼 이게 어떤 게 맞는 걸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지 우리가 집값을 이해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할게요. 이건 제 생각이어서 제 생각에 동의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라고 우와라고 읽어야 되나요? 어쨌든 평균적인 집값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밴쿠버 집값 전체가 나와 있는데 뭐 노스백, 밴쿠버 웨스트, 리치몬드 다 빨간색이 제일 비싼 집들이에요. 1.3 밀리언에서 2.6 밀리언까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 밴쿠버 끝나고 버나비 잠깐 들어오면서 가격이 훅 떨어졌어요. 여기 아마 좀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팅즈웨이 따라서 약간 공장지도 좀 있고 막 이런 데 있고 그래서 훅 떨어졌다가 다시 빨간색으로 버나비는 이제 또 회복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다시 또 여기 뉴웨스트민스터잖아요. 뉴웨스트민스터 갑자기 파란색으로 훅 떨어지는데 뉴웨스트민스터 가보면 언덕길에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격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코키틀람하고 써리는 같은 색깔입니다. 네, 저도 이제 써리 산다는 거 잊지 마시고 코키틀람 써리가 같은 색깔로 되어 있다. 이거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뭐 랭리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색깔이다. 그죠? 포코에서 메플 리치는 좀 더 진한 빨간색이면 이제 좀 더 평균 가격입니다. 뭐 평균 가격에서 내 집값이 싸다, 내 집값이 비싸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다. 뭐 그냥 이건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보시면 또 요 그래프에서는 이미 전고점 회복 못 하고 있어요. 아까 되게 얘기 편하게 되겠죠. 2022년 2월에 피크를 쳤다 그랬죠. 이 그래프에서는 아직 전고점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료를 쓰냐에 따라 사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들도 저도 이제 통계를 전공한 건 아닌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통계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볼 때, 그러니까 표본 그룹이 어떤 그룹으로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표본을 구할 때 상위 뭐 5%, 하위 5% 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미디엄 프라이스로 하는 것도 있고, 에버리지 프라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에버리지 프라이스랑 미디엄 프라이스는 중위 가격이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팔린 가격으로 하는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아까 봤던 이런 협회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이제 그 하우스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자체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또 통계 함정이 뭐냐면, 자, 에버리지 프라이스예요. 에버리지 프라이스. 그래서 어떤 거냐? 그러니까 모든 집값의 평균 가격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팔린 가격의 평균 가격인 거죠. 이거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밴쿠버 집값의 모든 집값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 평균 프라이스가 이렇게 나왔어가 아니고 거래된 가격의 평균을 구해 보니까 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가격이 절대 기준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걸 일단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는 전고점을 넘어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어떤 그래프는 전고점 아직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라고 얘기하는 그래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갖고 뭐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당연히 현직에 종사하시는 뭐 부동산 리얼터 분들이 또 잘 아시겠죠. 왜냐면 그분들 또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열기들,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실 테고, 근데 그런 거 확실히 이제 또 정확할 수도 있고, 또 통계도 이제 볼 때 이런 건 어느 정도 감안해서 봐야 된다. 요거 이제 졸로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니까 되게 재밌게 잘 나와 있어요. 보니까 자, 여기는 average sold price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격 팔린 프라이스인 거예요. 보면은 여기 짧게 나와서 아쉽긴 한데 2022년에 피크를 쳤다가 훅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자, 올라왔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집값이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는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확실히 올라왔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입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죠? 아니야. 나는 올 초 기준으로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는데 1억 가까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거의 뭐 그죠? 이게 거의 1.8 밀리언에서 평균 가격이 1.7 밀리언이니까 거의 1.9 밀리언, 거의 2억 가까이 평균 가격이 떨어져 있는데 많이 떨어졌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집을 기준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사람 말도 사실은 맞고, 집값이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말도 사실은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저는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이제 졸로가 보니까 이거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 저도 가끔 졸로 보긴 봤었는데 자세히 보진 않는데 이번에 좀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훌륭한 세상에 났구나. 훌륭한 자료.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아실이나 뭐 부동산 방 되게 많잖아요. 그런 잘된 사이트 통계로.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내가 밴쿠버에서 캐나다에서 이런 사이트 만들면 돈 많이 벌겠다 했는데 이미 졸로 같은 데서 하고 있네요. 그죠? 물론 이제 저는 방구석 애들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세일이, 자, 이게 파란색 그래프가 세일 그래프예요. 세일 그래프가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니까 인벤토리도 올 봄에 막 피크를 찍었다가 뭐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이랑 확실히 느낌이 달라진 게 뭐냐면, 작년에 마켓에 작년 5월 달에 봤을 때 19일 동안 마켓이 있었대요. 작년이 그렇게 안 좋았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 뜨거운 마켓이었구나 생각이 드는데, 올해 5월 달은 14일. 세상에, 이 19일도 되게 짧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평균적으로 14일이면 뭐 마켓에 나와서 팔린다. 불과 15일, 되게 짧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마켓이 어쨌든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뭐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금리 때문은 아니지만 금리 얘기 나오면 꼭 같이 나오는 얘기가 집값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분위기는 좀 훈훈한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다릅니다.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노란 연두색 그래프가 미디엄 프라이스고요. 그리고 점선이 시티 에버리지 프라이스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에 따라서, 물론 이제 대세적으로는 비슷비슷하긴 한데 이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고 그래프 모양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통계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거 뭐 이렇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기는 솔직히 좀 그렇고, 그냥 통계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그래프를 보는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그래프를 보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경험한 거에 따라 다르긴 다르겠죠. 그만큼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보시면 2015년에서부터 2024년까지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건 주식적으로 설명하는 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자, 어떤 그래프가 나옵니까? 자, 물론 여기 보시면 막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지만 결국은 뭐 하고 있다? 밴쿠버 그 주택 가격이 결국은 우상향하고 있다. 그 사이에 굴곡도 있었고, 우리 동네 떨어졌어, 내가 사는 집 떨어졌어, 내가 사는 집 올랐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다양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밴쿠버 부동산은 중간에 팬데믹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있긴 있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는 중이다. 뭐 이 사이에 갈 때까지 또 오르락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졌다가 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뭐냐? 우리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물건의 가치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밴쿠버는 토론토에, 우리 캐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뭐 유일한 서쪽 웨스트의 유일한 유일한 도시긴 해요, 사실은. 유일한 항구를 갖고 있는 도시기도 하고 아름다운 미항을 갖고 있는 도시기도 하고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그죠? 동양 사람들 싫든 좋든 제일 먼저 오는 도시는 밴쿠버일 수밖에 없고 그죠? 사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따라서 가격은 그냥 이러고 있다라는 게 저의 어떤 결론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집을 사야 되나 뭐 금리가 떨어질 것 같기도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이에 우리 집값이 대폭망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때 산 사람 뭐 2022년 자기들 피크 잡았다 진짜 와 완전 나 상투 잡아가지고 인생이 너무 괴롭다. 지금 올라왔는데 내 동네는 안 올라오고 내 집 모르겠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아쉽긴 해요. 그죠?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오버슈팅 된 구간이긴 해요. 아쉽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때 산 사람 어땠을까요? 그걸 죽고 싶지 않았을까? 2016년에서 이거 회복하는데 6년 걸렸네. 그죠? 평균적으로 6년 걸렸어요. 근데 6년이면 제가 내일 이제 7년 버티면 정말 7년 버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거기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6년 버티니까 정보 좀 회복해서 쭉 올라왔다. 완전 이때 산 사람이 지금까지 버텼으면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그래도 뭐 거의 4억 이상 벌었네. 그죠? 피크 잡아서 억울했지만 가격도 올랐고 그새 모기지도 갚았으니까 이거 몇 년 돼요? 이게 거의 8년 됐으니까 많이 갚았겠죠. 그죠? 자, 억울할 필요 없다. 기다리면 된다. 특히 밴쿠버는 끈기를 갖고 기다리자. 상투 잡았어도 울지 말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요즘 집값이 도대체 오르고 있나 떨어지고 있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오르고 있던들 내 집에 안 오르면 좀 억울한 거고 떨어지다 한들 뭐 내 집도 안 떨어지 기분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오늘 날씨도 또 맑은 날인데 요즘에 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어서 가진 답답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희망을 갖고 열심히 또 살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날씨가 더운데 회사가 추워가지고 감기가 걸렸어요. 목감기, 코감기가 살짝 걸렸는데 어쨌든 목소리가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네, 오늘 부동산 기사가 여러 가지 났어요.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좀 엉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자. 제 생각을 섞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트로 밴쿠버도 그렇고 그리고 프레이저 밸리도 그렇고 지금 판매량 자체는 지금 급감을 했다. 인벤토리는 지금 surge 막 폭발하게 올라가는 중인데 바이어들이 지금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났나 뭐 수치는 뭐 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보시면 그 month to month는 12%가 줄었고 year to year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판매량 자체가 20%가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 거죠. 근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건 사실 이거거든요. 지금 바이어들이 생각보다 지금 주저주저 하면서 그러니까 0.25%가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모기지가 좀 떨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주저주저 작년에 비해서 20%나 판매량이 급감을 한 거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먼스 투 먼스도 12%나 떨어졌어요. 물론 보면 6월달, 7월달, 8월달 이제 더운 때고 휴가도 가야 되고 막 하니까 전통적으로 떨어지는 시기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아니 판매량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 주식처럼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고 사는 사람이 줄면 가격이 떨어져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0.4%밖에 떨어지질 않아서 이거 굉장히 좀 그래 좀 덜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먼스 투 먼스니까 0.4% 결국 작은 숫자는 아닌 거죠. 자, 여기는 이제 그레이터 밴쿠버는 이랬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가장 이제 핫한 곳이 여기가 sales to listing ratio는 가장 핫한 건 결국은 이제 타운홈. 콘도는 20%, 타운홈은 21%. 사실상 똑같다고 봐야죠. 디테치드는 13%인데 이것도 대단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워낙 비싸니까 그죠? 워낙 비싸서 어쩔 수 없다. 프레이저 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세상에 먼스 투 먼스는 13%나 떨어졌는데 year to year는 32%나 나왔어요. 이거 진짜 많이 떨어진 건데 근데 가격이 0.5% 오히려 올랐어요. 오히려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아니 가격 판매량이 30%나 떨어졌으면 32%나 떨어졌으면 먼스 투 먼스는 13%나 떨어졌으면 아니 벤치 프라이스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0.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스 투 먼스니까 0.5%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동네 걸어 댕기고 그냥 저는 이제 그 부동산 리얼터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매물을 지금 많이 내놓고는 있는데 가격을 지금 올려서 내놓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서 싸게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뭐 좀 빨리 팔아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개인 뭐 사정이 있겠죠. 히스토리가 있고 아니면은 뭐 요즘에 금리를 이제 모기지를 리뉴해야 되는 시기가 왔으니까 리뉴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막 1,000불 냈는데 리뉴하고 보니까 막 2,500불 1,000불 이상 내야 돼. 아 이거는 내가 파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내놓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그리고 여기는 타운홈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뭐 가장 높아요. 26%. 콘도에 비해서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왜냐하면 당연히 여기 어떻게 보니 그레이터 밴쿠버에서 콘도를 사는 가격으로 여기서 하우스를 살 수는 없지만 그 타운홈 훨씬 더 크고 좋은 거 어떻게 더 큰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타운홈으로 이제 수요가 이제 쏠리는 경향이 프레저 밸리에서는 더 확실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콘도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서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훨씬 싸고 어떻게 보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그나마 있죠. 그래도 금리를 막 6% 가까이 내면서 콘도 투자를 한다. 남는 게 있나? 남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게 관련된 건 제가 원래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맨날 다음에 얘기한다고 해서 뭐 안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입니다.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는 먼스 투 먼스도 3.4% 떨어질 밖에 안 떨어졌고 2월 투 이어도 6.2%밖에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밴쿠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외곽 도시다 보니까 요즘은 외곽 도시 중에 외곽 도시는 아니고 다른 주에서 막 뜨고 있는 데가 지금 완전 알부타가 완전 뜨고 있잖아요. 막 거기는 좀 이따 볼 건데 뭐 4년 전에 비해서는 가격도 판매량도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데 빅토리아도 밴쿠버에서 좀 너무 비싸다는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갈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고 있다. 덜 떨어진다는 얘기가 이제 가격이 좀 덜 떨어졌다. 나쁜 지역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기사는 이제 프레이저 밸리에 관련된 나왔는데 자, 그 레이트 컷 그러니까 0.25% 떨어뜨렸어요. 기준금리를. 근데 이게 충분하지 않다. 이걸로는 사람들이 지금 마켓에 들어오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뭐 그런 기사예요. 뭐 제가 다 내용 읽어봤는데 아까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다는 게 좀 뭐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결국 가격이 떨어지려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렌트가 좀 더 떨어질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저는 이제 캘거리에서 개인적으로 소위 말하는 폭락장을 한번 겪었어요. 그때 집값이 거의 30% 가까이 떨어진 걸 경험을 했고 그 가격을 저는 또 이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폭락한 상황에서 비틀비틀 거리는 상황에서 또다시 코비드를 맞았어요. 캘거리는. 제가 그때 다 경험을 해봤죠. 그때 이제 확실히 집값이 떨어지려면 확실히 떨어지는 게 뭐냐면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확실히 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업자들. 집값이 떨어졌는데 내가 좋은 잡을 갖고 있고 내 잡에 아무 문제 없어. 집값이 떨어져도 도시가 동요하지 않아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내가 당장 잡을 잃어서 모기지 낼 수가 없고 생활비가 없어. 그러면 엄청난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캘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집값이 30% 폭락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동네에 나가면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 당시에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동네 나가면 듣는 얘기가 누구 직장 잘렸대. 누구 한국 돌아간대.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뭐 중국 사람들, 필리핀 사람 얘기 들어봐도 누구누구 직장 잘렸대.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간대. 더 뭐 외곽으로 이사 간대. 이런 얘기가 파다하게 돌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 실업률이 엄청나게 폭발하기 전에는 집 가격이 폭락하기는 쉽지 않다. 그게 경험적으로 뭐 제가 뭐 경제를 막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전문 업자도 아니고 그죠? 근데 내가 겪은 폭락장에서의 느낌은 딱 그거였어요. 그죠?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늘어야 될 거. 그리고 렌탈 가격이 엄청나게 또 떨어져야 돼요. 왜 돈 낼 사람이 없고 막 공실률 막 팍팍 나르나니까 어쩔 수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2가지 요소가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밴쿠버는
여전히 렌탈에 대한 디맨드는 여전히 높다. 뭐 근데 여기 어떤 기사에서는 뭐 새 착공하고 있는 공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고, 또 어떤 기사 보면 또 안 늘어나고 있다 막 하니까 도대체 어떤 기사를 믿을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공사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기사 읽어보시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 같은 뭐 존 스토벨이라는 이분은 그 릴라이언스 프로퍼티 그 CEO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이걸 읽어보면서 되게 의외인 부분이 있었었는데, 제가 읽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기사 어딜 요약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지금 디맨드가 폭발하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도 그런 걸 지어서 팔면 좋은데, 문제는 정부 규제는 여전히 높고, 그죠? 그리고 금리가 높아서 만들어 팔기가 쉽지가 않고, 여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in higher price market, 그러니까 뭐 밴쿠버라든지 웨스트 밴쿠버, 노스 밴쿠버, 버나비에는 저는 여기는 땅값이 비싸서 오히려 공사하기 쉽지 않나 그랬는데, 여기는 오히려 수지 타산이 맞는데요. 나중에 어쨌든 지어놓으면 렌트비가 비싸니까. 근데 그 외에 그 보면 이제 좀 가격이 싼 데 있잖아요. 뭐 서린이, 랭린이 이런 데는 수지 타산이 맞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힘들게 져놓으면 오히려 렌트비가 싸기 때문에 수익을 맞출 수가 없어서 오히려 더 질수고, 여기는 오히려 인구가 더 많이 나는 곳인데 질 수가 없고, 그나마 뭐 버나비라든지 그리고 뭐 리치몬드라든지 이런 데는 지으면 좋기는 한데 수지 타산에 겨우 맞출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짓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근데 거기에 정부 규제, 정부에서 요즘에 또 보면은 그 피라 그러죠. 정부에서 내야 되는 어떤 그 각종 규제 피들을 올렸어요 또.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이러니하다 이거죠. 정부의 한쪽에서는 지으라고 얘기하면서 정부 규제는 여전히 있고, 그리고 또 그런 피들을 올려놓으니 나 지을 수가 없다, 짓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이 사업 자체가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잖아요. 지금 집값 앞으로 뭐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 세계적으로 그럴 거, 중국 시장이 완전히 망하게 가고 있으니까 전 세계 어떤 금융위기급의 어떤 일이 닥칠 거다 막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밴쿠버 다운타운의 공실률은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컨시는 엄청나게 라이즈하고 있지만, 제가 보니까 뭐 10%인 거예요. 그래서 10%면은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을까? 왜냐면 캘거리는 이게 30% 넘었었거든요. 그래도 도시는 망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캘거리는 이런 상업용 빌딩을 그 레지던스로 바꾸는 걸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저 유튜브 많이 보고 하니까 변환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밴쿠버도 어쨌든 뭐 살 길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캘거리가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2020년 이후에 불과 4년이 지났는데 하우징 세일이 146%가 올랐대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 참 배가 아픈데 이 옛날에 이제 살던 데를 좀 찾아봤어요. 원래 이거 찾아서 떠났으니까 찾지 말아야 되는데, 원래 제가 이걸 되게 짧게 오늘 찍으려고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더 길어지고, 지금 또 제가 또 이 시간 이후에 또 할 게 급하게 할 일이 있어서 지금 빨리 끊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캘거리 에버그린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뭐 지난 얘기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이게 보니까 이런 싱글 작은 홈이 지금 막 57만 불, 뭐 59만 불, 이 가격이 미쳤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요런 비슷한 집에 살았거든요. 정말 이렇게 작은 집에. 근데 이 집을, 요런 작은 집들이 옛날에는 이게 40만 불도 안 한 집들인데 뭐 60만 불을 막 내놓는 거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옛날에 내가 캘거리 그냥 살았어도 거의 막 25만 불 이상을 벌었는 거였어. 근데 그걸 최저 가격에 팔고 나왔으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배가 아파. 알면 알수록 배가 너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지금 캘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역대급 최고의 상황을 보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캘거리 특집도 또 한번 찍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캘거리에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보고 오늘 좀 충격받았거든요. 저기만 있었어도 25만 불 가까이 돈을, 그거를 놓쳤구나 나는. 근데 밴쿠버 와서 그 정도 돈을 벌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밴쿠버 집값이 그 사이에 또 덜 오른 거야, 캘거리에 비해서는. 그래서 부동산을
유튜버를 뭐 하면서 막 어떻게 뭐 아는 척 있는 척 없는 척 다 하고 있는데 나의 투자는 정말 낙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것도 맞지 않습니까? 제가 캘거리에 4년 정도 더 버텼으면 저 정도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냥 프로 투자꾼이 아니면 그냥 한 곳에서 장기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다. 캘거리는 그 사이에 부침이 많이 있었으니까 우리 부침이 거의 없는 밴쿠버 토론토는 결국은 좋은 답이다. 뭐 오늘 뭐 갑자기 또 이상한 결론을 내리면서 갑자기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날씨도 참 좋습니다.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